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12월의 첫 주 주말 오늘 토요일 늦게 방송을 켰습니다. 엔비디아가 26년에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AI 가속기인 루빈을 출시를 6개월을 당겨서 내년 한 3분기 정도에 출시를 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HBM4 싸움입니다. 과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4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관건입니다.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걱정이죠. 삼성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AI 가속기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SK하이닉스가 HBM을 생각보다는 빠르게 잘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26년에 출시 예정이던 루빈 출시일을 한 6개월 당겨서 내년 하반기 한 3분기 정도에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쇼킹한 일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한테는 큰일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AI 가속기가 전에는 벌써 주기가 한 2년 정도 했다가 1년으로 당겨졌다가 1년보다 더 당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루빈에는 HBM4가 16단이 12개가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8개입니다. 그러면 HBM 더 많이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HBM을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 1차 벤더, 2차 벤더 마이크론, 삼성이 이제 3차 벤더가 되겠죠. 발걸음이 빨라지겠죠. 근데 HBM4는 HBM3 이하고 생산 방법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로직 다이,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TSMC는 벌써 꽤 몇 달 전에 이 HBM4에 대해서 베이스 다이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협약을 다 맺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7나노를 할까 5나노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뉴스는 3나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은 TSMC하고 하겠다는 말만 있지 TSMC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루빈과 HBM4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루빈입니다. 뭐 흐려서 어떻게든지 잘 모르죠. 여기 이제 젠슨 황이 4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을 로드맵을 공개를 했던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엔비디아에서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웰로 휩쓴, 지금 사실은 블랙웰이 출시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호포, H100, H200, H200이 지금 시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블랙웰이 시장을 지금 블랙웰이 만들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지금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한 시대 앞서 나간 26년에 예정돼 있던 루빈을 출시를 당기면서 경쟁사, 제가 늘 말씀드렸죠. 26년 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GPU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GPU를 만들려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한테 HBM을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HBM을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한 발 더 앞서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엔비디아는 26년에 출시 예정이 있던 루빈을 6개월을 당겨서 내년 3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이런 말을 참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래서 그냥 국내 그냥 반도체 주가를 반토막 내놨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AI 칩 생산 중인 TXMC의 관계사들이 루빈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벌써 TSMC에서는 이 HBM4를 위한, 루빈을 위한 칩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의 AI 제품 개발을 빠르게 착수해서 AI 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베이스 다이가 여기에 있고요. 요 파랗게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여기다 HBM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를 GPU를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HBM4에서는 여기에 GPU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GPU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들어가고 위에 HBM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베이스 다이는 뭐 버퍼 다이라고도 말하고 로직 다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TSV는 맨 위에 있는 HBM하고 맨 밑에 있는 HBM을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사실 생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루비는 호프나 블랙웰과 달리 설계부터 다시 쌓아 올린 최첨단 AI 가속기예요. 한 세대를 뛰어넘는 성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성능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HBM3E가 아니고 HBM4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개수도 4개에서 8개가 아니라 8에서 1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랙웰이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해서 발열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쟁사들의 기술력을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AMD가 지금 MI 325라든가 이런 것들 차세대 AI 가속기를 내놓고 이렇게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은 아무리 그런다 하지라도 지금은 현재는 엔비디아 천하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위험해졌나? 메모리 반도체 또 주문형 반도체를 여기를 캐치를 못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HBM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세대인 HBM 그 다음에 HBM2E를 이렇게 굉장히 상용화도 잘 했어요. 그리고 HBM2E 플래시 볼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HBM3 아이스 볼트, 그 다음에 HBM3E 샤인 볼트. 이 샤인 볼트가 무슨 뜻이냐면 우샤인처럼 100m를 제일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하고 있는 우샤인에서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샤인 볼트 이렇게 하고 이제 25년 개발 목표로 해서 HBM4를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됐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성공을 했지만 지금 여기가 8단 12단의 HBM3E가 지금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루빈이 6개월 이렇게 당겨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루빈 탑재가 되는 HBM 경쟁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 HBM4를 생산한다?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HBM4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적어도 3, 4개월 정도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내년 3분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분석하는 데에서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22년에 100억 달러 있고 올해는 780억 달러. 불과 2년 만에 7.8배가 늘은 거예요. 29년에는 1,510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시장을 누가 석권을 하고 누가 기선을 잡을 건가? 지금 현재로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싸움에 기업 명운을 걸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1,510억 달러예요. 29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HBM의 피크타임을 자꾸 짧게 봤거든요. 25년, 26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통계를 봐도 계속 우상향해서 29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HBM3E 경쟁에서 판정승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SK 하이닉스가 거의 KO승을 거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에 HBM3 8단을 납품을 하겠다, 매출을 올리겠다, 이게 지켜졌다면 적어도 판정승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4분기가 거의 끝나가요.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25년도, 24년도. 그런데 아직까지 8단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12단도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11월에 AI 이제 코엑스에 있었던 SK AI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SK 하이닉스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벌써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 HBM4 담당자도 얘기를 하기를 여기는 HBM3 16단 그러니까 HBM4가 이제 16단부터 시작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중간 지점을 한번 본 거죠. HBM3E를 해서 16단을 했고 수율 문제도 없고 48GB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HBM4가 여기가 16단이고 48기가가 될 줄 알았어요. 12단 HBM3E가 36기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는 HBM3E 16단으로 해서 수율도 문제없고 이거 용량도 48GB고 20단까지도 적층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MR 머프 본딩 방법으로 하겠다. 하이브리드 본딩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는 얘기죠. 잘 하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방식이 이론상으로는 탁월한 방식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한 회사가 없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하이브리드 공정을 하겠다 하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거 전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단위로 개발한 HBM 기술력을 1년 단위로 좁혔고 더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원하느냐?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HBM4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빠르면 1분기 아니면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SK 하이닉스는 HBM4를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에는 7세대 HBM3E 그래서 이 2라는 게 확장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스펜션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는 HBM 로드맵에 비해서는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로드맵하고 맞춰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보다는 SK 하이닉스의 HBM 로드맵이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빨라지면서 추격 중인 삼성전자의 발걸음도 급해졌어요. 그래서 HBM4에서 역전을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제품을 내놔야 되거든요. 만일 8단, 12단 HBM3E에서 지금 이렇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12단 HBM4, HBM3를 납품을 한다 치더라도 바로 이어서 HBM4를 내놓지 않으면 시장을 역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가 벌써 코엑스에서 지난달에 16단이죠. 16단. 스택은 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HBM3E 16단 사실은 요거는 모형이고요. 이건 모형이고 여기 요 까맣게 보이는 요게 HBM3E 16단인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12단은 보고 왔거든요. 16단은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SK가 왜 이렇게까지 잘 못했냐.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16단까지 쌓으려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HBM 기술의 핵심은 D램 회로 선폭을 줄여서 수율을 높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3E에서 1A D램을 활용했는데 이 1A D램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회로도를 지금 다시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대량 생산이 아마도 내년 상반기란 말이에요. 근데 HBM4에서는 1B를 뛰어넘어서 1C로 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4를 1B로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1C D램에 여기서도 지금 수율이 얼마 전까지 몇 달 전에는 뭐 한 자리 숫자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뭐 수율이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1B를 엄청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C로 가지 않고 1B로 HBM4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지금 P1, P2, P3, P4까지 지금 구형 DDR4 이런 만들던 1Z, 1Y, 1X 뭐 이런 것들 라인들 다 갈아엎어가지고 1A, 1B, 1C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1D까지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해서 수율을 높이고 품질을 높여야지만
여기 엔비디아에 이런 데에다 이 AI 가속기에다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서는 GB200을 내놓기로 했는 이 괴물칩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GB300으로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여기 HBM이 들어가죠. HBM4가 들어가고 DDR이 들어가죠. DDR5가 들어가죠. LPDDR5X가 들어가죠. GDDR6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웰 GPU가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요. GPU가 두 개씩이나 들어갑니다. 이제 B200이나 이런 것들은 GPU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CPU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괴물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LPDDR5X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지금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앞으로 내년이라 봐야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2단 HBM 비중이 크게 올라갑니다. 8단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지만 8단이 올해로 하면서 아마 거의 많이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은 거의 다 이거 12단으로 다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 3분기가 되면 HBM4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언제 적용할 것이냐.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MR 머프 방식으로 당분간 갈 겁니다. 적어도 16단 HBM4까지는 그냥 MR 머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0단 정도 되면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강력한 AI 수요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할 것이고 HBM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다고 알려진 HBM3 12단 비중이 내년 상반기에는 50% 이상을 감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내년 중에 16단 HBM3를 상용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가 16단 HBM3E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16단 HBM3E는 HBM4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HBM3E는 12단은 D램을 12층으로 쌓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HBM의 그 가장 큰 고객사는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AI 가속기인 B100 블랙웰이죠. B200, 그 다음에 GB200. GB200은 GB300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는 HBM3 8단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B200A는 요거 공랭식 에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 제품에는 12단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엔비디아는 HBM4를 내년 6개월을 당겨서 내년 3분기부터 공급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HBM3 12단의 사용 시기는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M3 16단을 HBM4에다 바로 적용을 하고 바로 HBM4로 넘어가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20단 HBM4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생산 능력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HBM을 만들 수 있는 월 17만 장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10만 장, 내년에는 한 14만 장 정도 되고 마이크론은 한 2만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아주 그냥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술력만 담보된다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물량 깡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전작 대비 탑재량이 늘어난 HBM4에서는 HBM이 12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량이 50%가 늘어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사용량이 늘어나고 빅테크 기업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기들만의 또 고객 맞춤형 HBM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자꾸 내년에는 커지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HBM4의 공급 시기를 늦추면서 또 당기면서 루빈의 이 생산도 당기면서 HBM 시장이 급변하는 거예요. 그냥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고 그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또 그 매출도 그냥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